지금 이 순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중 열의 9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밝음, 어둠, 그리고 그림자,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사실상 그림 완성도의 절반을 훌쩍 넘기거든요. 대박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따로 노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밝은 곳은 하얗게, 어두운 곳은 까맣게, 그림자는 대충 회색으로 뭉개고, 칠하는 방식도 다르고 색도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빛에서 태어난 한 핏줄 형제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밝음, 어둠, 그림자는 모두 하나의 이름 아래 묶여 있어요. 바로 입체감이라는 녀석입니다. 같은 덩어리를 공유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도화지에 그리기만 하면 서로 겉돌면서 형태를 막 왜곡시켜버려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지금 당장 육면체 원기둥 9에 빛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명암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육면체입니다. 왜 하필 육면체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암의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태이거든요. 초보자분들이 9부터 그리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계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두워지고 어디서부터 밝아지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육면체는 다릅니다. 면이 딱딱 끊겨 있죠. 그래서 빛이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육면체 하나가 놓여 있고 왼쪽 위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빛을 정면으로 받는 면이 가장 밝아집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밝은 면은 그냥 밝게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변화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단순히 비춘다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면도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산들이 있는데 먼 산이 흐리게 보이고 앞에 있는 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공기층이 많이 쌓여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줄어들고 흐리게 보입니다. 이 차이를 안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이 오려 붙인 것처럼 평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으로 가볼게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옆면을 그냥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면은 어둠이라기보다 빛이 덜 닿는 면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이 탁해지는 이유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명암은 까맣게 칠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빛의 양 차이를 보여줘야 입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칠할 때는 가장 밝은 면, 중간 밝기의 면, 가장 어두운 면, 이렇게 최소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자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입체가 완성됩니다. 어두운 면도 밝은 면과 마찬가지로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약해집니다. 바닥에 빛이 비쳐서 생기는 반사광도 있고요. 같은 면에서도 이 단계를 표현해줘야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중간면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중요한 건 같은 면에서 차이를 줄 때 큰 밝음, 중간, 어둠 이 3단계를 깨지 않으면서 차이를 줘야 합니다. 몰입해서 묘사하다 보면 중간면이 어두움보다 더 어두워지거나 밝은 면이 중간면보다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유념해서 그리신다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육면체를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 보겠습니다. 육면체가 면으로 끊어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원기둥이에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명암을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면체는 밝고 어두운 면이 딱 잘렸는데 원기둥은 그 경계가 천천히 흐르거든요. 다시 말해 빛이 돌아간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원기둥의 정면 전체가 다 밝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빛은 좌측 3분의 1 지점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받고 양옆으로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면이 조금씩 뒤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원기둥이 아니라 납작한 종이 말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그림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은 밝게 칠하고 양옆은 그냥 까맣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명암이 아니라 줄무늬가 됩니다. 입체가 아니라 색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기둥의 핵심은 경계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한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갈 때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변화가 바로 원기둥 입체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반사광인데요. 이거 이해하는 순간 그림 퀄리티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실제 물체를 보면 완전히 새까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나 주변 사물에 튕겨나온 빛이 다시 물체를 살짝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원기둥 아래쪽 그림자 근처를 자세히 보면 완전히 검은 게 아니라 살짝 밝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사광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걸 모르고 끝까지 새카맣게 칠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나요. 공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기둥 명암은 단순히 어둡게 칠하는 연습이 아니라 빛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하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기둥 윗면이요. 대부분 타원만 그리고 그냥 하얗게 놔두는데 사실 윗면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빛 방향에 따라 빛이 오는 쪽, 그리고 시선에 가까운 쪽은 더 밝고 반대쪽은 살짝 죽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넣어야 진짜 입체가 됩니다. 결국 원기둥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명암이 끊기지 않고 흐르는 거, 그림자 속에서도 반사광이 살아있는 거, 형태가 돌아가는 방향을 계속 느끼는 거.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림에서 갑자기 부피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기둥부터는 단순한 형태 묘사가 아니라 빛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을 그리게 되거든요. 왜 구가 어려운지 아시나요? 육면체는 면이 끊겨 있었고 원기둥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갔죠. 그런데 구는요,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돌아갑니다. 빛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형태 전체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칠해도 바로 찌그러져 보이고 형태가 무너집니다. 특히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 그림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구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한쪽만 검게 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이 아니라 원처럼 보입니다. 평면 스티커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의 핵심은 경계가 아니라 압력이거든요. 빛이 가장 강한 지점에서부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어두워져야 합니다.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비로소 둥근 덩어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코어 섀도우예요. 이게 뭐냐면 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 쪽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틀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구 표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빛이 끊기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코어 섀도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맨 끝을 제일 어둡게 칠해버리죠. 그러면 형태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에서는 가장자리 근처에 반사광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반사광이 왜 중요하냐면 구 안에 공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잘 그린 구를 보면요, 밝음, 중간 톤, 코어 섀도우, 반사광,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구는 명암보다 톤 연결이 훨씬 중요합니다. 육면체처럼 딱딱 끊기면 안 되고 원기둥보다도 더 부드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손으로 문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럽게 만든다고 손으로 막 문지르는데 그러면 형태가 흐려집니다. 중요한 건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톤 차이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잘 칠하려면 눈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합니다. 여기가 조금 더 밝고 여기는 살짝 죽는 이 미세한 차이를 읽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육면체, 원기둥, 구 전부 다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서 빛이 끊기는지, 결국 명암은 까맣게 칠하는 기술이 아니라 빛으로 형태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명암을 넣고 싶다면 무작정 진하게 칠하는 연습보다 먼저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림은 단순한 선 그림이 아니라 진짜 공간을 가진 그림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명암은 단순히 어디를 까맣게 칠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형태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림이 갑자기 입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면체는 면의 방향, 원기둥은 흐름, 구는 연결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 그림 실력은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손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암은 보는 공부가 아니라 눈과 손이 같이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육면체, 원기둥, 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마 처음엔 생각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빛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림이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연습하시다가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선 연습부터 형태 잡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이어서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이 기초 도형 영상을 요청하셔서 제작해 봤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